사실 한 1, 2주 전에는 이쯤 되면 뭔가 이제 휴전에 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불사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좀 계기가 이번에 국방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전술핵이 실제 쓰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금융시장은 확전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제재 상황이 좀 오래 가게 되면서 러시아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푸틴한테 마음을 좀 돌리기를 바라는 좀 온건주의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겨울 동안에는 LNG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가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난방용 수요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지나서 일단 전황이 전개되는 것들을 보면 봄 정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최근 외신 보도를 보니까 푸틴이 좀 궁지에 몰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라고 이제 한 몇 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탈출하는 행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실 50년, 60년이 흘렀는데 예전엔 러시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해외 뉴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전쟁을 세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내 목숨을 푸틴을 위해서 버리는 게 사실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좀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면이 쓰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우크라이나 지금 동부에서도 지금 완전히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좀 사실 한 1, 2주 전에는 이쯤 되면 뭔가 이제 휴전에 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불사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좀 계기가 이번에 국방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 기존의 국방장관이 이제 푸틴의 오른팔이라고 얘기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교체해가지고 딴 사람을 앉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좀 캐릭터를 보면 향후의 전황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있었던 전쟁에서 아주 비인도적인 어떤 살상 무기를 썼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힌 거는 어떤 이유겠느냐. 결국에는 이제 많이들 언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전술핵을 쓰기 위한 하나의 좀 전초전으로서 아주 이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국방장관을 앉힌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지금 대교를 폭파하게 되니까, 그 대교라는 게 그냥 다리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병력과 물자를 크림반도에 날라서 이제 보급로 역할을 하게 되는 다리이기 때문에, 이게 파괴가 됐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크림반도에 대한 어떤 좀 점유권, 그리고 이제 어떤 영속성, 이런 것들이 파괴됐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겨가는 거를 좀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푸틴이 좀 이게 뭐 궁지에 몰리게 되면 쥐가 고양이를 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마냥 좋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실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큰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시겠지만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이제 쿠바 핵 위험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핵이라는 게 전술핵조차도 실제 이제 사용이 실전에서 된 적은 없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사용이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받을 심리적인 충격,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이 전술핵을 썼을 때 확전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는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술핵을 쓰는 순간 사실 이게 나토에 대한 어떤 확전,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좀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전쟁이 6개월 만에 끝나겠지, 1년 만에 끝나겠지,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술핵은 사실은 확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전술핵이라는 게 이게 그냥
총에다가 사실은 탑재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얕은 전술핵 무기도 있고 아주 큰 규모의 뭐 무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핵이라는 거에 나토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술핵이 실제 쓰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금융시장은 확전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라이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뜩이나 여러 악재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당분간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걸 가장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73년도에 있었던 이제 그 제4차 중동전쟁 그거를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70년대 인플레이션도 사실상 그 중동전쟁에서 비롯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4차 중동전쟁을 이제 욤 키프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욤 키프르 전쟁이 사실상 지금과는 조금 달랐던 게 아주 극단적인 대치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 금방 끝났거든요. 예, 뭐 사실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만에 네, 금방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망에 주는 차질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석유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더라도 전쟁이 금방 끝났기 때문에 73년도 시장은 되게 안 좋았지만 또 74년도 시장은 또 이제 금세 회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제 그걸 좀 바라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다 깨끗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아마 폭발적인 반응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전술핵 논란들이 있는데 그게 시장의 바람과는 완전 반대로 확전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장기화 그리고 뭐 74년도에 있었던 뭐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사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예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좀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푸틴의 행보를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동안은 좀 우호국이라고 일컬어졌던 중국도 사실 조금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사실 수십 배 더 늘렸던 인도도 최근에는 조금 선 긋는 발언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좀 고립이 더 심화가 되면 푸틴이 물러설 가능성이 좀 더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해외에서도 반대하고 나를 믿고 따랐던 우방국들까지 등을 돌렸다고 하면 마음을 바꿔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푸틴의 어떤 행보로 봤을 때는 사실상 국내에서도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고 휴전을 해야 뭔가 이제 면이 서고 본인의 어떤 입지를 다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만약에라도 러시아 내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푸틴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모를까 아마 자발적으로 사실은 휴전을 택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낮다라고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겨울 동안에는 LNG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가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난방용 수요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지나서 일단 전황이 전개되는 것들을 보면 봄 정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죠. 지금 2월 말 정도부터 이제 개전이 됐기 때문에 내년 봄바람이 불 때쯤이면 정확하게 1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성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 겨울도 지나가니까 뭔가 이제 휴전에 대한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뭐 전술핵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쓰이게 되면 휴전으로 가는 거는 이제 물 건너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인도랑 중국 얘기를 얼핏 여쭤봤는데 지금 러시아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 처음에는 루블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그리고 이제 원유 천연가스가 굉장히 좀 비싸게 팔려 나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원유와 지금 가스에 대해서 수출 가격에 캡을 씌운다라는 것들을 지금 상한제. 네, 상한제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한제를 추진하면서 수출은 하는데 실제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들에 좀 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제재 상황이 좀 오래 가게 되면서 러시아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푸틴한테 마음을 좀 돌리기를 바라는 좀 온건주의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푸틴은 이대로 물러나면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아마 지금 이 상황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견디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 러시아산 가스, 그러니까 러시아 때문에 이제 유럽이 이제 굉장히 좀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 그러면 유럽이 그동안 저장해놨던 그런 에너지 이런 것으로 올 겨울을 좀 잘 버티면 아까 말씀하신 그 2월 말쯤에 조금 러우 전쟁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응? 뭐 이번 겨울 같은 경우가 지금 유럽 쪽 각 저장고 상황을 보면 겨울에 써야 될 가스를 한 85% 정도까지는 이미 비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번 겨울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겨울에 아마도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로 급등하거나 내지는 유가가 이제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장기화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뭐 이거를 이제 고집을 할지 아니면 이제 모종에 좀 협상을 할지 아마 그때쯤이면 실마리가 좀 나올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나리오도 있긴 한데 만약에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전술핵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조용히 잘 놔야 되겠죠.